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톡홀름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의 수도죠. 스톡홀름. 이 1973년 8월 23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그곳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인질범들이 그 은행 직원 4명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하고 대치를 했습니다. 일주일 대치를 했으니까 꽤 한 셈이죠. 정확히 엿새 했는데. 그런데 그 엿새 동안에 인질들하고 인질범하고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인간적인 애착관계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 이제 인질범들이 붙잡혀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인질범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아니, 거부는커녕 은행 직원들이 인질범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친절했다, 우리를 해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말이 이른바 스톡홀름 증후군, 이제 이렇게 부르죠. 이 스톡홀름 증후군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또는 가정 폭력, 거기서 얻어맞았던 사람이 나중에 그러나 아직도 난 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톡홀름 증후군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국민이 있으니 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입니다. 북한 핵에 인질이 되어 있는 한국인, 그 중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 우리 국회 대표단이 미국에 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79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펠로시 의장이 했던 말을 제가 몇 군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 해제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은 아무 성과가 없다. 실패작이다. 쇼였을 뿐이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증거, 실제 행동을 봐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한 말인데요.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한 말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개발을 원할 만큼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이어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베트남처럼 친미국가로 바뀌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국제사회 참관 아래 폐기하고 북한 핵 능력의 80%를 차지하는 영변 단지를 해체하면 그것이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오간 다음에 펠로시 의장이 결론처럼 얘기를 하죠. 나는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김광일 입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펠로시 의장의 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말을 가령 음성 변조를 한다든지 또는 성우한테 좀 배역을 시켜서 발언을 하게 한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제3국의 정치인이나 제3국 시민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어떤 발언이 미국 정치인 발언이고 어떤 발언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발언인지 가려내 보시오. 블라인드 테스트. 모르긴 몰라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현재 북한이 핵탄두를 40개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 ICBM과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작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하노이에서 2차 회담 이거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핵 보유국의 국가 지도자로서 핵 보유국인 미국의 국가 지도자 트럼프와 핵 감축 협상을 하는 그런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선의를 믿어야만 하는 그런 핵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핵탄두를 머리에 이고 사는 핵인질이 올 것이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얼마 전 칼럼에서 우리도 핵을 갖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주변 상황을 볼 때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칼럼 내용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치인들이 마치 김정은을 두둔하고 김정은을 옹호하고 김정은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는 듯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유럽 순방 때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선창하여서 김정은의 대변인 아니냐는 국제적인 눈총을 받더니 이제 한국 국회의원들이 펠로시 의장 앞에서 다시 한번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고 있습니다. 1974년 미국의 신문왕 허스트의 손녀 패트리샤라는 그 아이가 있었죠. 캘리포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 부의 무상 분배를 주장하는 극좌 무장단체 SLA에 납치가 됩니다. SLA는 패트리샤 부모에게 200만 달러어치 음식을 빈민들에게 나눠줘라, 신문에 자신들의 광고를 실어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패트리샤는 SLA의 대의에 따라 함께 투쟁하고 이름도 라틴 아메리카 이 체게바라 애인 이름인 타냐로 개명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패트리샤는 나중에 SLA 단원들과 함께 본인이 직접 은행을 습격하고 이런 테러를 벌이다가 체포가 됩니다. 패트리샤도 극좌 무장 단체에게 함께 지내면서 연민도 느끼고 대의도 공유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자꾸만 쌓여갔던 거죠. 우리 주변에는 대단히 놀랍게도 북한이 핵탄두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 핵무기가 우리 핵무기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좋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까지 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갖고 같은 민족인 한국인을 협박하거나 그 핵무기를 사용하겠는가? 설마 그러겠는가? 이렇게 낙관하는 사람들이죠. 전국 초중고 597곳 82,947명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북한을 적으로 본다, 이런 대답이 1년 전 41%에서 이번에 5.2%로 확 줄었습니다. 무려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 이곳저곳 텔레비전 이 김정은의 웃는 모습, 인자한 모습, 호탕한 모습, 우호적인 보도들, 이런 것들이 난무한 결과 우리 아이들에게 스톡홀름 증후군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광일의 입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